자, 안녕하십니까. 문기성 교수입니다. 자, 이어서, 자, 에듀푸어. 소득보다 교육비 지출이 더 많아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교육 빈곤층. 실질적으로는 돈을 좀 버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교육 빈곤층. 뭐, 하우스푸어, 이런 거, 뭐, 집은 있는데, 네, 실제 현금 흐름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죠? 지출이 더 많아. 이자 비용 나가는 게 너무 많아. 그게 하우스푸어죠. 그죠? 자, 좋은 직장과 높은 소득을 갖기 위해서 오직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죠. 주로 에듀표 주류는 40대 이상 중산층이다. 자, 자녀 교육에 투자한 돈과 자녀들의 성공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투자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큰애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투자를 했다. 둘째는 본인이 공부하기 싫어한다. 뭐 굳이 그죠? 막 억지로 막 시킬 필요 없죠.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자,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그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 왜 그래요? 자녀 교육을 너무 못 시켜도 본인이 막 어렵게 힘들게 생활해.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또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죠? 그렇다고 또 뭐 교육에 또 올인하자니 또 내 노후 준비가 또 불안하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는 좀 충족되는 어떤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녀 교육비 관리 원칙은 전체 소득에서 교육비 예산을 수립을 하고 예산 범위는 초과하지 마라. 무조건 막 많이 시킨다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예산을 딱 정해놓고 어떤 강사님, 어떤 학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잘 예산 범위 내에서 잘 효용성 있게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성비 있게, 그죠? 자, 사교육비 지출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계획도 포함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자, 학자금 통장의 이름표, 자, 수익률보다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드렸었죠. 이만한 통장을 사회초년생이 오니까 은행 직원이 여기다 크게 매직으로 결혼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결혼하실 때 결혼자금 쓰시겠나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결혼 자금용하고 이렇게 통장에다 크게 매직으로 썼더니 이 계좌를 절대 해지하지 않더라. 예, 소비 성향이 크잖아요. 사회초년생들은. 그죠? 근데 이 통장을 보고 이렇게 한다. 근데 과거에는 통장 시대였지만 지금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다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목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재무 목표. 그죠? 아무런 목표 없이 하는 그런 상품들은 이 상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예상했는데 안 좋아. 그럼 바로 해지해버리죠.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 야, 최소한 나는 이 3년 후에 얼마 차익을 마련할 건데 끝까지 지켜보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지금도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인데 과거부터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은 지금 한 2년 사이에 짜릿한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학자금 예산 관리에 자녀를 동참시킨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자녀한테 이제 물어봐서 야, 이 정도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너는 어때? 저는 아니다. 뭐 옳다. 이렇게 판단해 주겠죠. 그러면 거기에 그 예산에서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좋죠. 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에듀푸어에 대한 설명이다. 자, 가장 적절히 않는 것은 자, 에듀푸어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서 교육 빈곤층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류는 40대 이상 중산층이다. 자, 에듀푸어가 되지 않게 위해서 사교육비를 아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 자, 자녀 교육에 투자한 돈과 자녀들 성공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죠. 그죠? 뭐예요? 자, 에듀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해버린다? 사교육비를 아예 안 하고? 그건 아니다는 거죠.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어떤 개념적인 거를 이제 뭐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뭐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일부러 만든 듯한 느낌은 있죠. 하지만 개념적인 부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녀 교육비 관리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퀘션 마크를 갖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학자금 예산 관리에 자녀를 동참시킨다. 이거 뭐 말씀드렸고. 전체 소득에서 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 번 결정하고 한 번 예산 수립된 것들은 대수점 초과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자, 학자금 마련과 같은 장기 투자에서는 계좌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익률이다. 자,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렇게 통장도 말씀드렸고. 자, 교육비 예산에서는 사교육비 지출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저축계획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상품을 저 같은 경우 준비했을 때 이렇게 했죠. 저도 역시 준비를 하니까요. 저도 뭐 자녀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뭐 대학 등록금 또 자녀 결혼자금 이런 부분에서 다 준비할 수 없다. 노후자금까지. 그래서 저는 계좌를 두 개로 준비했어요. 하나는 이제 자녀를 위한 용, 하나는 저의 노후자금용. 그렇게 해서 각각의 금액을 이제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대학 등록금에서 쭉 준비했는데 벌써 금액이 꽤 쌓였어요. 지금 대학을 이제 자녀가 갔지만 자녀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꼭 뭐 성적 장학금이 아니라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장학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놔뒀다가 나중에 자녀가 결혼할 때 쓸 수 있다. 근데 자녀가 독립심이 강해.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벌어서 본인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내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는 하되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다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산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한번 뭐 자산관리 상담 받고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아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좀 금액이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관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